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알림 설정까지? 어디까지인데? 잠깐만, 야, 조사가 이상해. 조사가 이상해. 뭐? 아니 그럼 뭐라 해야 되는데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댓글과 네, 그거. 다시 오늘의 주제는 현충원에 친일파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묘를 옮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런 걸 보면은 반민족행위의 시기를 러일전쟁 개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딱 특정을 하고 있고 항목들을 보면 총 20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좀 명확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의 참여자 및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법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면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핵심적인 거는 애국지사랑 친일파를 완전 100% 분리할 수 없다는 거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런 법 조항이 되게 애매하게 적용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법에서 이런 사람 친일파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게 정확히 이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가? 대충 심증적으로 맥락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직책 위에 있으면은 일제를 위해 부역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금 친일파를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안 되죠.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료가 있어야 이 사람이 친일 행적을 했다 안 했다가 판명될 수 있는 거지. 확실히 지금 사료를 보고 판단하기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너무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사료도 부족하고 그걸 적용하기도 되게 애매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될 것 같다고 약간 제기를 하는 거예요. 현충원이라는 곳이 뭐 다른 묘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가장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과 기틀 역사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고 나는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간도 특설대의 경력이 있지만 6.25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는 분명하고, 하지만 간도 특설대라는 건 애초에 그 단체부터가 독립군을 때려잡는 말하자면 굉장히 만행을 저지른 단체이고, 사실은 그 간도 특설대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기 가담했던 사람이라면 현충원이랑 거리가 멀고 거기에 묻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도 특설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충원에 안정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약간 불이익이 아닌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과 소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친일 행위를 판단할 때 막 명확한 사료에만 입각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친일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친일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증거주의가 이 사안에서도 채택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친일파와 적극적인 친일파를 구분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뭐 적극적으로 뭔가 뭐 조선인을 갖다가 막 괴롭혔던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취직하는 건데, 뭔가 미래에 있는 기준으로 과거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행위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적극적하고 소극적 친일파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악이 정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일제시대 때 어떤 조직에 단순히 속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악이 별로 없었다? 그냥 소극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처벌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극적 친일파에 대해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소극적 친일파들한테 조금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작은 시민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기억해야 될 역사의 공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엄격한 잣대일 수 있지 모르나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이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아주 약간의 친일이라도 있으면 이제 현충원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지. 우리 여성 지도자 중에 뭐 김환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여성계 지도자로 꼽히는 뭐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1940년대에 막 이제야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뭐 커다란 감격이 왔다, 뭐 반도 여성은 웃음으로 내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소극적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럼 과연 그 사람 우리가 현충원에 묻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은 나는 이런 문제는 절대 타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어떤 사람에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현충원에 타개하거나 이장시키는 것 정도는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과는 별개로. 근데 만약에 사료라는 게 남아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자체의 심증만 남아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 과거 그때 살았던 사람의 증언도 사료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포함하면은 막 정말 사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약간 궁예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친일파라고 했을 때 현충원에 묻힐 수 없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파묘하는 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불을 파내면 뭐 무지처참이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요즘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냥 묘를 이장하는 거일 뿐인데 나는 오히려 조수가 말한 그 의견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봐. 지금 파묘라는 워딩을 써서 이거를 이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불쾌해할 사람들이 아직 사회에 한 명도 없으니까 이거를 좀 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국 파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의 행적이 있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들 옆에 묻혀있는 게 우리 정서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수단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목적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정말 뚜렷할 때 당연히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됐었던 거고 약간 파묘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서상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놈의 정서가 뭐 중요한지, 아니 논란이 된다 그러면은 막 루머를 퍼뜨리면 되는 거. 친일 행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충원에 있으면 대대손손 망한다 뭐 이런 루머를 퍼뜨리게 되면 막 한 일주일 만에 다 빠져나갈걸?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 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묘 가봤는데 와 진짜 서울 시내가 한 것을 다 보이고 한강이 보이고 정이가 거기 묻혀 있어요? 파묘해야 돼. 대통령이었으니까. 파묘해야 돼. 파묘가 너무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면 뭐 묘지에 공과 과를 적는다든지 등의 다른 대안을 없을까? 별 효과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던데, 당장 의리의리하면 어떤 궁전을 살고 있는데 그 궁전 앞에다가 나쁜 사람의 집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 궁전이 내게 아닌 게 돼? 아니잖아. 궁궐은 정말 엄청난 실익이 있지만은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 자체는 명예고 사회적인 기준에 대한 어떤 보상인 건데 그 사회적인 기준의 보상은 친일파라는 엄청난 불명이지. 그런 걸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충원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 또 파묘와 이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과연 무덤을 파냈어. 그 다음에 국가가 과연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아닌가, 이것도 논의해볼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사갈 집을 찾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가 추천한 또 다른 현충원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가족묘로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 파묘 워딩이 또 강하게 꽂히니까 파묘 말고 다른 방안이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파묘라는 말을 언론에서 안 쓰면 되지. 파묘합니다 그러면 막 묘를 갖다가 막 믹서기로 갈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사실. 내려온 전통이 있고 조선시대는 묘를 파는 것 자체가 부관참시라고 해가지고 제2의 사형 약간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정부가 접근할 때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아예 과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과를 크게 반영을 해서 현충원에 묻을 수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친일이라는 죄는 이제 현충원에 묻힐 수 없을 정도로 큰 과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국가를 배신해서 생긴 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친일 행적이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일제강점기 이런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제감정기 거의 직후에 또 한국전쟁이 있어가지고 되게 애매해진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공과 과가 혼재되어 있는 사람이 붙인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약간 암시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공이 과를 과보다 넘어섰기에 이 정도 과는 경시해도 된다.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 조금의 친일이라도 사실은 현충원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약간 좀 순수 혈통을 좀 중시하는 양 대표 씨는. 약간 너무 슬리데린스러운데요? 네? 49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법정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수 있겠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 사회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제기한 시점이 사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먼 미래였으면 조금 더 합의가 잘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히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현충원에 묻힐 수 없는가 그거에 대한 뭐 사회적 기준이나 혹은 법이나 그런 게 먼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처벌을 내릴 수가 없고 그런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해서 약간 헌법재판소처럼 야당에서 몇 명, 여당에서 몇 명, 대통령이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다만 약간 야당 여당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약간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측면도 없잖아 있어서 약간 근데 어차피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예요. 이 사안이 왜 정치적이어야 되지? 왜 법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증거가 누가 판단하는지도 정치적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 이슈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죠. 우리는 정치학과니까 모든 게 다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중에 밥을 벌어먹고 살죠. 지금 벌써부터 지금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만 역사학계에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그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장한다 그러면 사실 좀 건들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의 공이 엄청나게 많다면 그런 거 좀 묻어갈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세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친일파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리 뭐 공론을 분열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하려고 위원회를 하는 거지 사실 세이프 플레이스에서만 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일단은 이 정부에서 이 이슈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본하고 자꾸 얽혀갖고 이슈를 만들어낸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충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0% 이제 내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이건 약간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거는 이게 친일파 파묘라는 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파묘법을 개정한 국회 차원의 문제이고 지금 국회 176석 국회에서 사실 이걸 해결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는 보인다고 봐. 근데 이거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를 그렇게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약간 합의를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야당 의견도 진짜 많이 경청하고 해야 되는. 나 이제 그런 얘기 안 믿어 나는. 아이, 야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협의를 말하고 있어. 말이 안 되지. 지금 맨날 무슨 말로만 끝이에요. 뭐 제 결론은 일단은 친일파다 아니다 그걸 결정짓는 거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친일파라고 밝혀졌다면 현충원에 묻히는 안 되고 이미 묻혀있다면 방 빼라. 나도 이제 친일파를 규정하는 데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는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을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역사는 역사의 조금 덮고 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다. 좀 정치적인 영역에 좀 역사적으로 남겨둬야 될 건 없거든. 친일파 파묘는 일단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나는 친일파를 파면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파묘라는 뭐 그거에 대한 문화적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해서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권이든 이거를 막 몰아붙여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냥 딱 4글자로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갤럭시 노트 S펜도 샀으니까 PL인가요? 친일청산 꼭 뭐가 있더라도 이루어져야 돼요. 뒷광고 논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뒷광고. 구독자 수도 얼마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채널 폐쇄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와.